서울에 올까요? 이른 시일 안에 오겠다고 약속은 했었는데 답방설만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고요. 자, 이 양절 변호사님. 예. 그런데요, 이게 청와대에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하지만 숙소, 프레스센터 다 보면 특정 기간 이후에 통으로 아예 예약이 됐다는 썰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약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예약이 된 건 사실 네.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예약을 한 군데도 없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제 경호 문제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워커힐 호텔이 네. 18일부터 20일까지 좀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을 받진 않았다라고 워커힐 관계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김여정이 왔었을 때도 따로 별도의 언급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그 숙박업소를 찾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도 되고 코엑스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도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 아마 프레스 센터 같은 게 치러질 텐데 최고 5,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저기밖에 없답니다. 지금 서울시내 특급 호텔 중에서는. 네. 그런데 그곳이 마침 또 온다면 남쪽으로 온다면 예상되는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다고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또 청와대 상춘제 공사도 한참 하고 있는데 네. 뭐 청와대에서는 연초부터 계획한 거라고 하지만 어떻게 좀 딱딱 맞아떨어지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네. 정말로 오는 게 아니냐, 동선에 맞춰서 정말로 그 자리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확답은 안 하고 있죠. 온다면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실측이 후에요. 그러니까 한 18일부터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 변호사님, 답방을 하게 되면 과연 어디에 짐을 풀고 어디를 갈지 설들은 참 많던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측되십니까? 뭐 일반적인 이야기는 우선 그 오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경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경호나 의정 그런 게 제일 중요한데 경호 면에 있어서는 그 워커힐 호텔이 상당히 유리하답니다. 도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위대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거기가 좀 유리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레스센터는 코엑스가 규모가 크고 또 거기서 아셈이나 또 아시아 그 정상들 모임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아마 거기서 할 걸로 보이고 아마 실제 뭐 정상회담은 청와대에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 그래요? 또 이제 정식 환영식은 우리 고궁, 일단 창덕궁 같은 게 지난 9월 달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었을 때 환영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왔을 때도 창덕궁에서 환영식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KTX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김 위원장이 지난번에 왔을 때 평택까지 KTX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참 좋다 얘기해서 보고를 했더니 김정은 위원장 말이 그 네. 1km에 얼마나 그 공사비가 드느냐 좀 그것도 한번 보고해봐라 그랬다고 하는데 또 본인이 또 스위스 유학 중에 아마 거기에 있는 네. 떼제베 같은 그런 고속열차를 타고 여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꼭 타보고 싶어 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네. KTX를 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까지 간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지난번 북한을 방문했던 게 우리 재벌 그룹에서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근교에 있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 공장이 그런 데를 한번 더 들어볼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점은처집니다만은 아직 뭐 경호 문제도 있고 그 북미 간의 그 회담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확정된 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보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이곳으로 모실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이 얘기했던 당시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고 결의의 가슴속에 쌓인 분열의 한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서울 답방을 할 때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조금 걱정이 좀 됩니다. 아직 뭐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일정이 좀 잡히면 또 얼마의 시간을 보내줄지 알 수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잡아야죠. 아마도 벽지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말도 있으니까 또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과연 올까? 이 정치권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유한국당 쪽은 경제 폭망을 뒤덮는 이벤트다. 우리가 김정은 여행 기획사냐라는 말도 있지만요. 그래도 와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맞붙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청와대도 어느 누구도 또 통일부 장관도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대해서
비굴할 정도의 간절한 간절한 희망만 이야기하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비핵화의 진전된 입장을 어떻게 이끌어내겠다는 그러한 구상을 밝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청와대가 무슨 여행사도 아니고 기획사도 아니고 이벤트 회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답방 와서 남산타워 가서 모시고 가고 한라산 모시고 가고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까? 탈북한 태영호 공사 참여하는 토론회에 제가 갔는데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꼭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비핵화 문제와 연결시키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학습시키는 기회로 삼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올 때 환영한다. 그리고 반대가 6대 3입니다. 물론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받던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열화와 같은 분위기는 아닐 테지만 이 침묵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나올 듯 반응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선 지금 뭐 워커힐을 비워놨다, 그다음에 무슨 코엑스를 비워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좀 본말은 좀 전도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본래 남과 북이 정상회담을 하도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의존이라는 게 있으면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된 다음에 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데를 이제 예약을 하고 하는 것이지 무작정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날짜를 통으로 비워놓고 그쪽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요. 제가 우리 정 변호사님과 만나고 싶어 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쪽이야. 그러면 제 날짜를 다 비워놓고 정 변호사님 알아서 고르세요. 그리고 저는 정 변호사님이 저한테 확답을 주기 전까지 그 날짜를 다 비워놓고 준비하고 있는 격이거든요. 이건 사실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정당한 대법은 아니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 우리 쪽에 확답을 주지 않고 날짜를 정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한 날짜를 다 비워놓고 준비를 한다? 지나친 이 공은 과공비례라고 그건 제가 볼 때 맞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 같은 경우는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늦게 답을 줘서 날짜를 정해도 언제든지 그 날짜에 가서 일정을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 비우라면 비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북측에서 명확한 답을 주고 연내는 가능하다든지 가능하면 언제라든지 아니면 연내는 불가능하다는 답을 줘야 되는데 지금 묵묵부답으로 남쪽만 지금 안달이 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남북 정상회담에 지금 60% 이상이 다 그 김정은의 답방을 환영하고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만 이런 답방을 준비하는 과정의 프로토콜상 지금 우리 정부가 이렇게 좀 조급해하는 모습은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북도 김정은이 지금 계속 꼬리를 계속 숨긴 채로 드러내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쪽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날짜를 정하든지 연내인지 연초가 될 것인지 정해준 다음에 그 날짜 이후 날짜를 전제한 상태에서 실무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세현 장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17일은 김정일 기일이기 때문에 힘들고요. 그다음 21일 사실 마지막 10일은 내년도 신년사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사실은 결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며칠 안 남아 있는 상황인데 날짜가 정해져도 사실은 청와대 측과 북측 그 의전실 쪽에서 서기시에서 만나가지고 협의할 내용이 구체적인 게 실무적인 게 많아요. 경호, 안전, 보도, 언론, 그다음에 방송, 그다음에 일정 등등 따져볼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북이 명확한 날짜를 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연내 답방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공산당이 싫어요가 아니라 공산당이 좋아요라는 구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단하게 이게 시간 끌기냐 아니면 내부 경론이다. 어느 쪽입니까? 제가 볼 때 북한으로서도 답을 못 정하고 있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서울로만 가는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여행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과 연동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에 내려왔을 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 회담을 해서 자기가 줄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고 자기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다음 내년 초에 예정돼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엔 자기는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고 전략이 짜여져야만 날짜를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 답방의 시기와 날짜보다 서울 답방의 결과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한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와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 이런 것에 대한 향후 전망과 치밀한 전략이 결정이 나야만 김정은도 아마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 상을 다 차려놓은 셈이네요. 음식 식기 전에 오면 좋을 텐데 말이죠.